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각각의 띠에 대한 그 총론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그 총론은 제가 일단 건너뛰고 바로 그냥 각 연도에 따른 개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일단 개띠가 내년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선 약간 특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이 다 지금 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생이 이렇게 축년을 보게 되면 술과 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이 다 어느 개띠든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축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 우리가 보통 이제 형이라고 하는 이 형자는 이제 한문으로 보면 형벌할 때 형자가 되는데, 사실은 그 고전에서 보면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측면과 좀 나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때 조금 좋게 보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연월일시에서 1이라고 하는 일간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일단 정의를 하는데, 일단 내가 강할 때 기본적으로 약간 좋게 표현해놓은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만약에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없고 좀 약하다고 한다면 형이 발생할 때 아무래도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 변동을 야기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뿌리가 약하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나무도 만약에 그 땅속에 뿌리 박고 있는 것이 약하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로 본인 자체가 지지의 뿌리가 약하다면 흔한 말로 이제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 양상에 한번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형이 일어나면 우리 아로하 씨, 형이 뭔지 아시죠? 제가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로하 씨 형이 뭡니까? 형이 맞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발동하는 인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의 발동이죠. 그 다음에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정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형벌, 그 다음에 시기, 구설 등을 야기하는 그런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일단 변화 변동을 야기시키는데, 이렇게 발동 촉발이라고 하는 인자는 만약에 형이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상당한 그 명예를 가져다주는 어떤 그 촉발 인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형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지의 글자 간에 서로 간에 운동 궤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운동 궤도가 서로 만났을 때 운동 궤도가 다르니까 사실은 이제 너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면 그것을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보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조종하는 과정이 일단 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생, 즉 개띠가 축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형이 발생하는데, 연월일시에서 인자고 하는 글자가 어느 정도의 뿌리가 있고 강하다 그러면 사실 이 조정 과정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정 과정을 본인한테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약간 흉이라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전에서 일단 얘기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형이 발생을 할 때 뭐든지 일단은 그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형이 발생하면 그 형을 발생시키는 한마디로 인자, 촉발하는 어떤 그 제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이 형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한마디로 형을 이루게 되는 그 천간의 인자를 형의 어떤 형을 촉발시키는 제목과 같은 그런 걸로 일단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이 갑은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은 금이 됩니다.
즉 뭐냐면 갑이 볼 때 신은 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의 관직을 얘기하는 관이 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갑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관에 의한 관으로부터 야기된 이렇게 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제 본인이 조직에서의 약간의 조정 과정,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구설 시비, 조직에서의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이 일단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이제 이 신축년에 개띠가 형이 일어났을 때 조금 안 좋게 되는 그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가장 안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무조건 그거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 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많이 표현해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 이렇게 축술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모여서 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붙으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축과 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가 있을 때 이렇게 미가 되면 축술미 이렇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에서는 이렇게 축술미 사명을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일단 그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띠 여러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사주팔자에 이렇게 미라는 글자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가장 안 좋은 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술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술생이 개띠가 축년을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이 미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지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일지가 미이거나 혹은 그 대운이 미이면서 일지가 진일 때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진일간이 되면 무진일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무진일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축과 술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대운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무진일주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진, 술, 축미가 다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명도 상당히 안 좋게 표현해놨지만 이렇게 네 개가 다 모이면 이제 안 좋은 인자가 안 좋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연속적인 그 연쇄 반응 이제 그 연쇄 반응의 어떤 그 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년이 되면 축이 술을 형하고 그다음에 술이 미를 형하고 그다음 미가 진을 파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환경을 제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환경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간이 굉장히 강하면 본인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자가 강하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마치 뿌리가 강한 나무처럼 본인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본인이 만약에 약하다고 한다면 환경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니까 상당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자신의 그 삶의 환경 터전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그것이 곧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송사와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신의 환경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를 받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송사라든가 구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 혹여라도 자신의 사주팔자에 또 미가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미를 갖고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무가 볼 때 이게 한마디로 연월일시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의미하게 되면 이렇게 무진일주가 볼 때 이 신이라는 글자는 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달리 말하면 관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한 말로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상관견관이라고 해서 즉 뭐냐면 이제 관과 상관이 그러니까 아마도 정관이나 상관이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그야말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된다고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사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미연에 자신이 혹여라도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혹은 불법행위가 있는지 혹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것을 잘 강구해서 제대로 정리한다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방한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아로하 씨?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갑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일지를 방금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에서 신을 보더라도 이것도 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에서 본 관이 되니까 이렇게 관을 보고 형이 되면 한마디로 이제 조직에서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명예에서 약간의 구설십이라던가 흔한 말로 약간 조종할 일이 일단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신을 보고 축술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이 조직에서 약간의 조종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약간의 인사이동, 그 다음에 본인의 업무에 대한 어떤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금을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연이 신축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일단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띠가 개해를 보는 것보다 개띠가 소해를 보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띠가 개를 보는 것이 오히려 고전의 이론으로 보자면 좀 더 안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94년 내년에 28세가 되는 이제 갑술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 있거나 뭔가 일을 이제 이미 들어가서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조직에 관련된 변화 변동,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데 만약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본인이 굉장히 요하는 글자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직위의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병술생 같은 경우에 1946년 76세가 되는 병술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병이 볼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니까 병은 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화가 금을 극하게 되니까 이것이 곧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간이 바로 제목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로하씨 그새 잊은 건 아니시죠? 천간이 제목이 되고 이 한마디로 형이 일어나는 게 곧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생이 볼 때 신이라는 재물이 와서 축술형이 되니까 한마디로 돈에 의해서 약간의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과 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물이 되는 것인데 본인의 재물이 들어와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돈이 들어오더라도 뭔가 깔끔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면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돈 관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돈 때문에 흔한 말로 약간의 구설치기 혹은 이제 약간의 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좋은 쪽으로 보면 돈으로 인해서 본인이 삶의 환경을 조금 조종하는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지진대가 환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와서 본인의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큰 시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자리가 되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들이 아직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돈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조금 고치고 수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개념이지만 이렇게 형이 일어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조종하고 수리하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약간의 조종할 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양보할 일, 그 다음에 구설 시비, 이렇게 분쟁 같은 일들이 일단 벌어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해서 조금 미리 조금 조종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끄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946년 76세 같은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주변에 이제 돈 때문에 약간의 뭐 시비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금 더 이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58년 내년에 이제 64세가 되는 이제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요 신이라는 글자, 요 신이라는 글자가 아까 제가 무진생 같은 경우에 신이라는 글자가 이제 상관이 돼서 흔한 말로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상관 때문에 보통 이제 자신의 사주팔자에 이미 정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관운이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사주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좋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글자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술생이 신축년을 보더라도 한마디로 연이 볼 때 신도 상관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을 극하게 되는데 목은 곧 이 무술생이 볼 때는 한마디로 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와서 상관이 와서 축술령이 일어난다는 것은 혹여라도 자신의 언행 혹은 자신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 그다음에 자신이 뭔가 그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1958년 내년 64세가 되는 이제 무술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흔한 말로 이제 언행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본인이 하는 행위를 좀 더 관찰하시고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무라고 하는 글자, 이게 이제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술과 축이 다 같이 다 토가 됩니다. 이 토가 되기 때문에 이게 토가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과 같은 기운들이 또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이제 한마디로 이 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비겁이라고 해가지고서 본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 사람들의 무리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여라도 본인이 1958년 64세, 내년 64세가 되는 무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재 본인이 모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에 가담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축년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입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어떤 인자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무가 볼 때 신이라는 글자는 상관이기도 하면서 표현 표출에 인자하면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언행보다는 이 금을 언행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약간 냉소적일 가능성이 좀 있게 됩니다. 특히나 만약 아까처럼 이렇게 무진생이라고 한다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곧 토생금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신이 곧 자신이 얘기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가운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다른 사주보다 높기 때문에 특히 좀 언행에 주의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술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상관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본인이 그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하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 한마디로 이제 주변에 관계되는 어떤 업체라든가 사람들과 이렇게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시고 한다 그러면 일단 또 재물적인 성취가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무술이라는 글자는 나봄으로 목이 됩니다. 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은 나봄으로 토가 되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신재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64세가 되시는 1958년생 같은 경우에 이미 본인이 이제 뭐 정년 퇴임을 하시고 약간의 소일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조금의 일을 해서 혹여라도 고문으로 일을 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잘 도모해서 하는 일을 좀 더 잘 조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재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일단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 52세가 되는 이제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찬가지로 천간이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도 금이 됩니다. 즉 뭐냐면 금과 금이 만나서 이렇게 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금이 자신과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야말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잘 활용한다면, 즉 뭐냐면 이제 주변의 인물들과의 조종 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를 데리고 오는 그 매개물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이 경금이 볼 때 한마디로 이제 편관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압축된 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일단 다 있게 됩니다. 만약에 좋게 작용한다면 한마디로 여러 가지 조종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금이 볼 때 이 1970년 52세가 되시는 이 경술생이 볼 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불러오는 한마디로 병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압축된 관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신축년이 됐을 때
본인과 다른 사람이 불러오는 이 병이라고 하는 편관이 이 화가 즉 이 경이라고 하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이제 경솔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어 압박을 받는 그런 인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에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만약 경술생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상대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개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사람 문제가 가장 많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일단 좋게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안 좋은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이 일어날 때는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고 유대관계에 좀 더 경솔하지 않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술에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이라고 하는 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금이 볼 때 이 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천을귀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잘 활용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귀인을 대동하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귀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형이라고 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어떤 좋은 환경이 본인과 한마디로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맞추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골치 아픈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줄 알고 그걸 받아들였지만 추후에 그것이 다시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82년 내년에 이제 40세가 되는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리학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아로하 씨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백호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호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갑진을미 병술정축 무진임술 개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갑진을미 병술정축 무진임술 개축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게 사주에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백호살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호랑이, 한마디로 뭐 호랑이가 물어가는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으로 많이 묘사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명리학의 고전에 보면 이렇게 백호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언급한 갑진을미 병술정축 무진임술 개축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임술도 한마디로 이제 백호가 되는데 본인이 이미 이렇게 백호라고 하는 인자를 일단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1982년 40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일단 강한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술이 이렇게 형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추론할 때 이렇게 백호가 형을 하게 되면 좀 더 에너지의 압박이 강한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40세가 되는 1982년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큰 시공간이 이미 백호이면서 그다음에 신축년을 보게 돼서 형이 만들어지면 흔한 말로 좀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뭐가 되냐면 이미 볼 때는 이게 이제 인이라고 해서 흔한 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사업적인 형태로 보면 어떤 인허가의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문서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약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백호와 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추진할 때 상당히 일단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술생이 꼭 이제 그런 인허가라든가 어떤 계약적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술생분이 내년에 이제 그런 일을 도모한다고 할 때라면 특히나 좀 주의해서 계약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이 진행해서 어떤 인허가를 받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혹여라도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제 그 약간의 본인은 몰랐는데 혹여라도 추후에
약간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이 신이라는 글자, 이게 이제 인수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라는 글자를 불러오는 매개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잘 하게 되면 이 계약서가 이 병이라고 하는, 이미 볼 때는 이것이 곧 재물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문서에 의해서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만 관리해서 계약을 잘 꼼꼼히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서 본인한테 다시 재물로 일단 들어오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 사주명리학의 기법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내년 그 신축년의 개띠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